1993년 겨울, 서울 변두리 낡은 산부인과 건물. 회색빛 하늘 아래 창문마다 성에가 두껍게 내려앉았다. 출산실 형광등은 깜빡이며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은정은 홀로 출산대에 누워 있었다. 23, 아직 앳된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다. 진통이 몰려올 때마다 이를 악물었지만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는 무심히 차트를 기록했고 의사는 기계적으로 지시만 내렸다. 힘주세요. 그 말과 함께 아기가 세상에 나왔다. 작고 연약한 울음소리가 출산실을 가득 채웠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다. 작은 손가락, 보드라운 뺨, 아직 채 뜨지 못한 눈.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가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기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가혹했다. 부모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등을 돌렸다.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 놓고 집에 돌아올 생각은 마라.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아이 아버지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을 끊었다. 찾아가도 문은 닫혀 있었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 은정은 혼자였다. 20평도 안 되는 단칸방에서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밤에는 전단지 돌리는 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배가 불러올수록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월세가 밀렸고 냉장고는 텅 비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아기를 꼭 안으며 은정은 눈물을 흘렸다. 모성애가 가슴을 채웠지만 동시에 절망이 온몸을 짓눌렀다. 이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옷 한 벌 입혀줄 자신이 없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차갑게 말했다. 결정하셨어요? 입양 서류 작성하려면 빨리 해야 합니다. 은정은 아기를 더욱 꽉 껴안았다. 작은 심장 소리가 그녀의 가슴에 전해졌다. 이미 평생의 상처를 짊어진 순간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은정은 단칸방 바닥에 앉아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분유를 살 돈도, 기저귀를 살 돈도 이제 바닥났다. 월세는 이미 2달째 밀렸고 집주인은 매일 문을 두드리며 재촉했다. 이 아이에게 뭘 줄 수 있지?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입양기관 전단지를 펼쳤다. 며칠 전 산부인과에서 받은 것이었다.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세요. 그 문구가 가슴을 찔렀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졌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아기를 포대기에 감싸 안고 종로행 버스에 올랐다. 차창 밖 겨울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은정은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입양기관 건물은 낡고 음침했다. 회색 벽, 삐걱거리는 계단, 냉기가 감도는 복도. 은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다. 책상 너머 중년 여직원이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입양 신청이세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직원은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여기 인적사항 적으시고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아이는 미국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좋은 가정으로 갈 겁니다. 미국이요? 네. 한국보다 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걱정 마세요. 차가운 말투였다. 마치 물건을 거래하듯.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서류 위에 이름을 적는데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새 서류를 건넸다. 다시 작성하세요. 깨끗하게. 은정은 눈물을 닦고 다시 썼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마지막 동의서 앞에서 손이 멈췄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떨렸다. 품속 아기가 작게 움직이며 손을 뻗었다. 작은 손가락이 은정의 손을 움켜쥐었다. 아가야. 눈물이 쏟아졌다.
은정은 아기를 꼭 안았다. 따뜻한 체온, 보드라운 숨결, 우유 냄새. 이 모든 것이 곧 사라진다는 생각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빨리 하세요. 다음 분도 기다립니다. 직원의 재촉에 은정은 눈을 질끈 감고 서명했다. 펜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좋아요. 이제 아기를 주세요. 직원이 손을 내밀었다. 은정은 아기를 더 꽉 껴안았다. 놓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직원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무표정하게 아기를 받아들었다. 엄마 힘내세요. 아이를 위한 선택이잖아요. 기계적인 위로였다. 은정은 마지막으로 아기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부디 행복하게 자라다오. 엄마를 원망하지 마. 사랑한다. 직원이 아기를 안고 안쪽 방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혔다. 쿵. 그 소리가 은정의 심장을 산산이 부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빈 복도에 울음소리만 메아리쳤다. 한 달이 흘렀다. 은정은 여전히 그 단칸방에서 살았다. 입양기관을 나온 뒤 며칠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저 빈품을 안고 울기만 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하얀 봉투가 꽂혀 있었다. 발신자는 입양기관.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정은정님께. 귀하의 아이는 미국 보스턴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는 안정적인 직업과 따뜻한 가정을 갖춘 분들입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락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전부였다. 사진도 없었고 아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양부모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하나도 없었다. 단 몇 줄의 기계적인 문장뿐. 은정은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다. 보스턴 미국 지도에서나 본 먼 나라. 아이는 지금 거기서 숨쉬고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밤마다 은정은 작은 전등 아래 앉아 편지를 읽었다. 구겨진 종이 바랜 글씨.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에 매달렸다. 제발 건강하게 자라다오. 따뜻한 밥 먹고 예쁜 옷 입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길. 손을 모아 기도했다. 은정은 종교가 없었지만 밤마다 누군가에게 빌었다. 아이가 행복하길, 건강하길, 자신을 원망하지 않길. 2달이 지나도 편지는 오지 않았다. 석 달, 넉 달. 우편함은 늘 비어 있었다. 은정은 입양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추가 연락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아이는 이제 새 가정의 아이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은정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긴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은정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다. 다시 식당에서 일했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비어 있었다. 아기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고 작은 손의 감촉이 손끝에 남아 있었다. 거리에서 아기를 본 엄마를 만나면 발걸음이 멈췄다. 유모차 안 아기, 포대기에 엎인 아기, 손을 잡고 걷는 아이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내 아이도 저렇게 자라고 있을까? 1년이 지났다. 어느 추운 밤, 은정은 또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다. 종이는 이제 너덜너덜했고 글씨는 희미해졌다. 눈물 자국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연락이 없다는 건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야.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다. 아이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목소리도 울음소리도 희미해졌다. 기억이 사라지는 게 더 무서웠다. 은정은 편지를 낡은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더 이상 꺼내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서랍을 바라보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속삭임만이 어둠 속에 흩어졌다. 1994년 봄 보스턴. 갓돌이 지난 아기는 공항에서 새 부모를 만났다. 존과 수잔 박.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고
한국에서 온 아기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환영해, 민준. 우리 아들. 민준은 따뜻한 집에서 자랐다. 넓은 마당, 책으로 가득한 서재, 매일 저녁 함께하는 식사. 양부모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어린 민준은 늘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유치원 첫날 아이들이 물었다.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민준은 거울을 보았다. 검은 머리, 짙은 눈동자,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다른 얼굴. 그날 밤 수잔이 설명했다. 민준, 넌 한국에서 왔어. 그게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 특별하다는 게 뭐예요? 수잔은 민준을 안았지만 대답은 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때 민준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웠다. 양부모는 한국 식당에 데려가고 한글 수업을 등록시켰다. 하지만 민준은 불편했다. 저는 미국인이에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수잔은 조용히 말했다. 내 뿌리를 잊지 않았으면 해서야. 뿌리. 그 단어가 민준을 괴롭혔다. 나무는 뿌리를 볼 수 있지만 자신의 뿌리는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날 친구 제이슨이 농담처럼 말했다. 민준, 넌 진짜 어디서 왔어? 너랑 부모님은 하나도 안 닮았잖아.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민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날 밤 민준은 거울 앞에 섰다. 낯선 얼굴이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은 대답 없이 허공에 떠돌았다. 양부모는 사랑해 주었지만 그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16살 생일, 존이 낡은 상자를 건넸다. 내 입양 서류야. 준비됐을 때 보렴.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출생지 서울, 친모 이름 정은정, 입양 날짜 1994년 4월. 그게 전부였다. 사진도 편지도 아무것도 없었다. 왜 날 버렸을까? 존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버린 게 아니야. 아마 널 사랑했기에 보낸 거야. 하지만 민준은 믿을 수 없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대학에 들어간 민준은 의학을 선택했다.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그게 제 존재 이유일 것 같아요. 하버드 의대에서 그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교수들은 칭찬했고 동료들은 부러워했다. 하지만 민준은 늘 텅 빈 느낌이었다. 레지던트 시절 한 환자가 물었다. 가족은 있나요? 민준은 잠시 멈칫했다. 네, 부모님이 계십니다. 형제는요? 없습니다. 저 혼자예요. 혼자. 그 단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30이 넘어서도 민준은 자신의 정체성과 싸웠다.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아니면 둘 다 아닌가?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낯설었고 마음속 공허함은 더 깊어졌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입양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다. 정은정. 어머니 이름을 속삭였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나요? 나를 기억하기는 하나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불씨처럼 타올랐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그 희망만이 그를 지탱했다. 2023년 가을 서울. 은정은 50 중반이 되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고 허리는 구부정해졌다. 30년간 그녀는 홀로 살았다. 시장 구석 작은 가게에서 채소를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침 6시, 은정은 늘 그랬듯 새벽 시장으로 향했다. 무거운 채소 상자를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괜찮아, 좀 쉬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벤치에 앉았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며칠 뒤 가게에서 손님을 맞다가 갑자기 몸이 휘청거렸다. 바닥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고 이내 의식이 끊겼다. 아줌마, 정신 차려요. 누군가 흔드는 손길에 희미하게 눈을 떴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천장이 빠르게 지나가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응급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혈액 검사, 초음파, CT 촬영. 검사는 계속됐고
은정은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몇 시간 뒤 의사가 들어왔다. 중년 남자, 무표정한 얼굴. 정은정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간경화입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수술 없이는 어렵습니다. 간경화요? 은정은 믿기지 않았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목소리가 떨렸다. 만성 간염이 오래 방치되면 이렇게 됩니다.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습니까? 가족. 그 단어에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부모는 10년 전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다. 친구도 가까운 지인도 없었다. 평생 혼자 살아왔다. 없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는 차트를 덮고 나갔다. 은정은 홀로 남겨졌다.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한 번만이라도 내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속삭임이 빈 병실에 흩어졌다. 30년 전 그날 입양기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안았던 작은 몸의 감촉이 생생했다. 따뜻한 숨결, 보드라운 뺨, 움켜쥐던 작은 손가락. 민준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건강하게 잘 자랐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평생 참아왔던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날 원망해도 할 말이 없어. 밤이 되자 병실은 더욱 고요해졌다. 복도에선 간호사들의 발소리, 기계음,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퀴퀴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은정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채로.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아들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밤은 길고 차가웠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은정은 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기적적으로 기증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간호사는 밝게 말했다. 운이 좋으시네요. 해외에서 온 의료진이 직접 집도하십니다. 해외요? 네, 한국계 미국인 의사예요. 이 분야 최고 전문가래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오든 상관없었다. 살 수만 있다면, 한 번만 더 아들을 그리워할 시간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수술 전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작은 손, 따뜻한 숨결, 우유 냄새. 민준아, 어디 있니? 엄마 목소리 들리니? 다음 날 아침 간호사들이 들어와 수술 준비를 시작했다. 병원복으로 갈아입고 링거를 꽂고 침대에 누웠다. 복도를 지나며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차갑고 밝은 공간. 기계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다. 은정은 수술대에 누워 천장의 조명을 바라보았다. 눈부시게 쏟아지는 빛 속에서 의식이 흐려졌다. 환자 준비 완료. 집도에 입장합니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이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가 은정 곁으로 다가왔다. 은정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의 명찰을 보았다. 드라이브. 민전파크.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민준? 박민준?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흔한 이름이야. 하지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막혔다. 눈을 질끈 감았다. 진정제 투여하세요. 환자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편 민주는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환자명 정은정. 나이 53세. 출생지 손이 멈췄다. 서울. 1970년생. 민준의 눈이 커졌다. 정은정. 그 이름이 머릿속을 울렸다.
입양 서류에 적힌 친모의 이름, 출생 연도도 일치했다. 손끝이 떨렸다. 차트가 흔들렸다. 선생님, 간호사가 걱정스레 물었다. 민주는 환자를 내려다 보았다. 마취로 잠든 얼굴, 깊은 주름, 거친 손.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이 환자 가족은? 없습니다. 보호자란의 공란이에요. 민준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가족이 없다. 혼자다. 입양 서류에도 그랬다. 친모는 연고자 없음.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석 간호사가 다시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수술이 시작됐다. 메스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집중해. 지금은 의사야. 환자를 살려야 해.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가 내 어머니일까?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선생님,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 민주는 다시 집중했다. 손놀림이 정확해졌다. 수술은 계속됐다. 하지만 가슴속 폭풍은 가라앉지 않았다. 3시간이 지났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봉합 완료. 환자 회복실로 이송합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옮겼다. 민주는 수술실에 홀로 남았다. 마스크를 벗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정은정, 당신이 내 어머니인가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운명이다. 수술이 끝났다. 기적처럼 성공이었다. 민주는 수술복을 벗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요동쳤다. 정말 그 사람일까?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다. 회복실. 은정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시야, 하얀 천장, 기계음.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깨어나셨군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수술복을 벗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마스크 없는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은정은 숨이 멎었다. 그 얼굴. 30년 전 품에 안았던 아기의 흔적이 거기 있었다. 눈매, 코, 입술. 모두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혹시 정은정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1993년에 아이를 입양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순간 은정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대답할 수 없었다. 민주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제 입양 서류에 적힌 친모의 이름이 정은정입니다. 출생 연도도 일치합니다. 출생지도 서울입니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이니?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네, 저는 박민준입니다. 1993년 겨울에 태어나 보스턴으로 입양됐습니다. 아. 은정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30년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민준의 팔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어머니. 민준도 눈물을 흘렸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어머니. 그 단어가 가슴을 채웠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제 뿌리가 어디인지, 왜 저를 보냈는지 원망도 했습니다. 미안해, 널 키울 수 없어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은정은 목 놓아 울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고된 일을 한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니. 고마워, 살아서 널 볼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다.
30년의 공백, 30년의 그리움, 30년의 죄책감과 원망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회복실 커튼 밖에서 간호사들이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누군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저런 일이 정말 일어나다니. 민주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은정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지금은 쉬세요. 앞으로 이야기할 시간은 많습니다. 넌 행복했니? 좋은 부모 만났니? 네.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평생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늘 공허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아니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 뿌리가 여기 있다는 걸.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는 걸. 민주는 은정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회복실을 물들였다. 이기적 같은 재해를 축복하듯. 일주일이 지났다. 은정의 회복은 순조로웠다. 매일 아침 민준이 병실을 찾았다. 처음엔 의사로서, 나중엔 아들로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조금씩 녹아내렸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민준이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다. 은정은 미소 지었다. 좋아. 내가 와서 더 좋고. 민준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병실은 따뜻했고 공기는 평온했다. 30년 동안 뭘 하며 사셨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시장에서 채소 팔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지. 너를 보낸 뒤로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어. 혼자 사셨어요? 응. 재혼 생각도 없었고 그냥 널 기다렸어.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까 하고.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 늘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일지, 왜 저를 보냈는지. 원망했니? 했어요. 특히 어렸을 때. 왜 날 버렸을까? 날 사랑하지 않았나 싶었죠.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아요. 사랑했기에 보내신 거란 걸. 저를 위한 선택이었단 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30년의 공백을 채우듯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됐다. 며칠 뒤 은정은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민준이 뒤에서 밀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공기는 상쾌했다. 예쁘다. 은정이 나무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준은 벤치 앞에서 멈춰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이제라도 널 다시 찾게 해줘서 고맙다. 살아서 널 본 게 기적이야. 은정은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저도 감사해요. 제 뿌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게, 함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양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지. 그분들도 기뻐하실 거야. 내 진짜 어머니를 찾았다고. 감사합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마음이 평온했다. 평생 찾던 답을 찾은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병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했다. 잃어버린 30년을 조금씩 채워갔다. 은정은 민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 첫걸음, 첫 학교, 친구들, 꿈. 민준은 어머니의 고단했던 삶을 들었다. 외로움, 그리움, 후회. 내가 행복했다니 그걸로 충분해. 은정이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 충분해요. 퇴원날 민주는 은정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돌볼게요. 정말 괜찮겠니? 물론이죠.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은정은 눈물을 흘렸다. 평생 꿈꾸던 순간이었다. 아들과 함께 사는 것.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도시는 조용히 잠들어갔다. 사람들은 말해. 피는 결국 서로를 부른다고. 민준이 속삭였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그 증거야. 이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었고 기적이었고 세월을 넘어선 사랑의 증명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